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지난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날에 국제자산시장에 큰 폭의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금, 달러 등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자산들이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신 주식, 코인 등의 위험자산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변화의 신호탄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술적 반등이라면 현재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유지가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이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온다면 위험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조정은 유가가 장중 최저 마이너스 16%, 종가상 마이너스 12%를 기록함으로써 2020년 4월 20일 이후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원유가 물보다 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하루 낙폭이 종가상 마이너스 43%로 최저가는 마이너스 6.5달러였는데요. 2년이 채 안 돼서 현재 10몇 프로 폭락이라고 호들갑 떠는 게 여전히 100달러가 넘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값을 살펴보면요. 지난 9일 유가만큼은 아니지만 금 또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유가가 상징적으로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데 반해 금 가격은 안타깝게도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과일격이 좁혀졌을 뿐이고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아직은 견고한 상승 흐름이긴 한데요. 그동안 여러 번 실패하며 좌절을 안겼던 1950달러가 지지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금 시장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흐름을 가질 때에는 모멘텀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지난 2년간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로 촉발된 유동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모멘텀이 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준의 물가 관리는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2% 물가라는 건 나쁘끄러운 말이 돼버렸는데요. 이는 아마 중국과의 분쟁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금융위기 때도 돈을 잔뜩 찍어냈지만 그때는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고 낮은 가격에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물가가 오를 일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희토류 가격을 상승시키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경제 사정이 녹록치 않다 보니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금리로 물가를 조정하는 게 가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잘못 올려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에 0.25%의 금리 인상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인데요. 결국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됐는데요. 원래 천천히 바닥을 다지고 오르면 마지막에 힘이 분출할 때까지 여유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원유가 폭등을 하면서 현재는 매수의 공백을 맞은 상태라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향방과 금리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투기 거래보다는 비중 조절로 접근하시길 바라는데요. 내가 불안할 때 보험료를 조금 더 내듯 걱정이란 건 욕심만큼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할 때 현금이나 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정도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래소였습니다.